K-팝 유명 아이돌 인기에 편승해 짝퉁 포토카드를 밀수입하고 진품으로 속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아온 4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광안리 밀락해변공원에 2만 본의 국화가 식재됐습니다. 국화꽃밭으로 변신한 광안리 해변에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발리 노선이 30일 지방공항 최초로 취항합니다. 부산시는 지역민의 항공이동 불편이 해소되고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일명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수만 원 이상의 지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K-팝 유명 아이돌 인기에 편승해 짝퉁 포토카드를 밀수입하고 진품으로 속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아온 4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유명 아이돌의 사진으로 만든 카드입니다. 대형 연예 기획사들은 아이돌 앨범에 이 포토카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마케팅 정책을 확인한 40대 A씨, 이른바 짝퉁 포토카드 123만 장을 밀수입하다 부산 세관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세관이 대량으로 유통된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의 흐름을 추적해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겁니다. 세관이 자료를 분석해 수산 결과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년 동안 만여 회에 걸쳐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짝퉁 포토카드를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카드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품으로 속여 많게는 10배 이상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또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빌려 짝퉁 포토카드를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이렇게 거둬들인 부당이익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원가 400원에서 1,000원 상당인 포토카드를 온라인상에서 1만 원 선에 판매하여 1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부산 세관은 밀수입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카드 36만 장은 압수 후 추가적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A씨를 관세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세관은 또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올여름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 듯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도심 거리의 가로수는 오색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국화꽃밭으로 변신한 광안리 해변에서 가을의 정취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현장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그저께 양산을 갔었는데요. 훨씬 낫습니다. 여기가 거기는 지금 꽃도 안 피고 그리고 막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바다하고 어우러져서 너무 좋습니다.
30일 부산과 발리 직항 노선이 첫 취항합니다. 부산 발리 노선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공항 최초로 개설되는 5,000km 이상의 장거리 직항 노선으로 주 4회 운항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발리 직항 노선 개설로 지역민의 항공 이동 불편이 해소되고 인도네시아발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에 개설되는 부산 발리 노선의 성공적인 운항을 시작으로 향후 남북권 세계 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제2, 제3의 장거리 노선 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2024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온천천 배수구역이 지정되면서 온천천 대심도 하수저류 빗물 터널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부산 온천천 1호는 지난 10여 년간 14차례에 걸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이번 환경부 지정으로 부산시는 하수저류 빗물터널 조성 총 사업비 4천억 원 중 약 1,2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온천천 일원의 근본적인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협약 부산 시민행동을 발족했습니다. 플라스틱 부산행동은 부산 경실련과 기후변화 에너지 대안센터와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 등 22개 단체가 참여하며 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마무리되는 12월 2일까지 조직이 운영됩니다. 플라스틱 부산행동은 앞으로 오는 11월 4일 플라스틱과 유해 화학물질, 그리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정책 토론회,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촉구 성명 발표,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 등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드라이브스루로 불리는 승차 구매점에 공통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에는 1992년 맥도날드 해운대 DT점이 한국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승차 구매점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78곳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승차 구매점이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주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입구 바닥은 눈에 잘 띄는 붉은색 계열로 포장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제시했습니다. 또 승차 구매점도 교통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부산시에 권고했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 발생 현장에서 피해자 긴급 구조에 나선 부산시설공단 여자 핸드볼팀 선수 3명의 선행이 화제입니다. 선행의 주인공은 공단 여자 핸드볼팀 소속 김다영, 정가희, 신진미 선수로 이들은 10월 11일 경상남도 양산 사송도로변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한 차량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차량 운전자가 부산시설공단에 직접 전화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들의 선행이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A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 남성 B씨가 붙잡혔습니다. A씨는 뒤따라오던 또 다른 SUV 차량에 치여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자신의 회사에서 검거된 B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검거되기 전 자신의 회사와 13km 떨어진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명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부산광역시 노상 5개 공영주차장과 마트 주차장, 공원 주차장 등 597개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 시설의 잠재량을 산출한 결과 약 25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의 주차장 태양 잠재 용량은 고리 1호기 설비 용량 587메가와트의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경기와 경북,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영양사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표준화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잔디마당입니다. 사료를 먹는 반려동물을 지켜보는 반려인들의 얼굴마다 미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반려인 대부분은 반려동물에게 어떤 사료를 어느 정도 먹여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도 단백질을 몇 그램씩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동물들은 그런 기준 같은 게 없으니까 얼만큼 먹여야 되는지,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이게 이 아이한테 좋은 건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영양 표준을 이용하다 보니 품종이나 연령 기준에 적합한 사료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 영양 표준이 없다 보니까 펫푸드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영양 표준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양 표준들을 국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제대로 접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양 표준에 벗어나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영양 균형에 근거한 반려동물 사료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 표준을 제시해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 자란 동물인 경우 아니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 아니면 번식 단계 이런 단계들을 구분해서 각각의 다른 영양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영양 수준을 제시를 한 거고요. 이제 과학적으로 다르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준을 제시할 수 있었고 나머지 연령별, 품종별 좀 다른 것들은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 규모도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이 같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양을 충족시키는 완전 식품 기준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가 남태평양 해역에서 향후 3년간 연간 최대 240톤의 이빨고기 어획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가원은 메로로 불리는 이빨고기의 새로운 어장 개발을 위한 남태평양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시험 조업 계획이 10월 페루리마에서 열린 동기군의 과학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험 조업은 남극해 인접 남태평양 해역 11만 제곱미터 어장에서 이빨고기의 분포와 자원량 등을 조사해 과학적 자료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수가원은 이를 통해 남태평양 해역에서의 새로운 어장 확보와 함께 동수산기구에 대한 과학적 기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일 부산시가 수도권 소재 첨단기업과 잠재 투자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을 초청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투자 유치 성과와 투자 유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부산의 투자 특전 소개, 박형준 시장이 주재하는 기업인들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농심과 IEN 한창, 사인텔레콤, 코리아퍼스텍 등 총 4개사와 함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이들 기업이 2,552억 원을 부산에 투자해 31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경상남도는 산불이 자주 나는 봄철과 명절 연휴 등에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입산 통제구역 18만 9천 헥타르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시군마다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약 3천 명을 투입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감시에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는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인공지능이 산불 불꽃과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는 산불 ICT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